이제 이걸 먼저 공표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NFT라는 이게 요즘 그게 이제 핫하게 오는데 NFT가 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다. 그리고 NFT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를 갖다가 가상화폐 투기꾼들이 지들 입맛에 맞게끔 사람들 속여 먹게끔 정의를 내려놨어요. 딱 뉘앙스가 나와. 근데 이런데 속지 마시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NFT 시장은 정확히 따지자면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그걸 NFT라고 하는데 영어 약자도 안 맞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NFT 시장이 NFT라고 할게. 다들 NFT라고 이해를 하실까. 근데 제 정의는 NFT는 어떻게 해요?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 근데 무형 자산은 먼저 기본을 개념을 해야 돼. 정통적인 것부터. 근데 무형 자산은 크게 두 가지, 다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저작권이 있는 무형 자산과 저작권이 없는 무형 자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쓰라고 소스로 그냥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제 사진이나 영상을. 하지만 악의적으로나 저를 비판하는 용도로 쓰면 그에 대한 확실히 처단한다고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저작권이 없는 자산이에요. 스스로 저작권이 없다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스스로 제 저작권을 안 받고 아무나 쓸 수 있게끔 공표를 했어요, 저는. 홍익인간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누구나 쓸 수 있게. 창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 사진이나 제 창작물을 그대로 카피해서 응용을 해도 괜찮아요. 카피해도 되고, 응용해도 돼요.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저도 창작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자료를 갖다가 쓰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무서워서 저도 못 써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어느 순간 되면 제가 공표를 해야 한다고 제가 판단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올린 영상, 사진, 글, 대표적이죠. 노래도 있으니까 음원. 근데 그게 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 낸 그 컨텐츠에 대한 것만 그거를 제가 공표를 하는 거지 작사 작곡에 저작권이 있는 거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 이게 여러분한테 넘기는 건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표적으로 제 무형 자산들이 겁나게 많아요. 요거 사진이나 영상이나 글 같은 거를 갖다가 사진, 영상이나 이런 파일을 갖다가 쓰셔도 돼요. 하지만 모든 보편적인 인류에게 다 도움이 되는데 써야지 자기의 아주 나쁜 이기적이고 저를 폄하하는 거나 나쁜 데 쓰게 되면 제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처단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고지를 하고 이제 NFT라는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했지만 무형 자산에도 저작권이 없는 자산과 저작권이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무형 자산은 저작권이 없는 거에 포커스를 둬할까요? 저작권이 있는데 포커스를 둬할까요? 그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작권이 있는 무형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럼 저작권이 없는데요? 보통 저작권이 없는 무형 자산은 재단 사업자들이 많이 이걸 지원을 해줘요. 작가들을. 원래 이제 무형 자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나 이런 거를 아무나 같이 창작품 다 쓸 수 있게 그 소스를 개방을 해요. 개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누가 하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자선사 사업가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작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럼 그 작가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무상으로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해요. 이게 무형 자산 시장이에요. 무형 자산은 기본적으로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자, 무형자산에 저작권이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후원자가 있어야 돼. 후원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재단 사업이라는 게 이게 발달해서 재단에서 그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뒤에서 후원을 해줘요. 이게 후원제도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이게 많이 형성이 되면 그 누구도 그 무형자산을 다 쉽게 즐기고 그걸 갖다가 재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NFT라는 걸 지금 이번 시간은 포커스가 NFT죠. NFT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무형자산에 대한 저작권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 저작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너무 당연하죠. 자, NFT 굉장히 쉬워요.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꽈는데 정의를 갖다가 사기꾼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자, NFT는 어떻게 해요? 딱 3개 단어만 있어요.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 정확히 따지면 무형 자산인데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죠. 하나 더 넣나요?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 일체를 모두 NFT라고 해요. 지금 NFT랑 뜻도 되게 안 맞아요. 그냥 NFT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그래요. NFT가 다시 설명드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 자, 그럼 정통적으로 지금 여기 미술관이 왔으니까 미술품을 할게요. 미술품이 예를 들면 방고 작품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가 수천억 조가 넘는다고 하나? 작품 하나가 수천억 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작품이 무형 자산인가요? 유형 자산인가요? 자,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이제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려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미술 여기 하면 방고 작품 제일 비싼 게 방고 작품하고 레오나르도 작품이에요. 최고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하여튼 그 모나리자 그림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나리자 그림이 지금 얼마인가? 겁나 비싸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그 미술관 가면 보는 그 작품 있잖아요. 그거 복원본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거 카피본이에요. 복원본이에요. 에? 그럼 사기친 거예요? 사기는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사기를 안 해요. 원본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모나리자 박물관 미술품에서 모나리자 다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나리자가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카피본이에요. 그럼 원본은 어디 있나요? 원본은 거의 미술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원본을 제공해야지. 왜 가짜를 갖다가 제공해? 이유는 간단해요. 원본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원본이 훼손이 안 됐으면 그걸 갖다가 이게 그냥 전시를 해요. 근데 원본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나리자 작품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복원해오는 복원본을 보는 거예요. 정확히 따져. 똑같이 옛날 처음에 괜찮은 상태를 갖다 그대로 복원해놓은 복원본이에요. 하지만 원본은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원본은 왜 개방 안 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이유, 원체 비싸니까 미술품 도둑놈들이 그걸 노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공개적으로 그걸 못해요.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아까 말했지만 원체 훼손이 많이 돼서 그게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유. 자, 이게 공개적으로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의식이 세기 때문에 그림이 변형이 돼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그런 유명한 작품도 사람들 집착이, 그 그림에 대한 집착이 세기 때문에 의식이 딱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그림이 틀려져요. 변형이 돼요. 이 큰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세 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 미술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 대부분이 원본이 너무 손상이 많이 돼서. 세 번째 이유,
더 이제 저기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저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기 작품 중에서 제일 비싼 작품이 또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이 방고후 작품이 비싸요. 방고후 미술품은 다들 아시피 전 세계를 돌면서 순회 전시를 해요. 그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한 번씩 가끔가다 와요. 근데 그때 저기 올 때 어떻게 해요? 오는 그 전시품이 어떤 전시품이에요? 진품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또 예전에 저기 뭐냐,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그쪽 계통의 문화부 이쪽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저건데, 방고 작품이 우리 전 세계를 또 우리나라 한 번 오잖아요. 그럼 방고의 작품이 다 대부분이 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사기쳤네요. 사기가 아니라 방고 최고 저기 비싸면서도 훼손이 많이 된 게 방고흐의 작품이에요. 그게 왜 이유가 있어요. 방고흐가 이 양반이 보면 거의 이게 회색이나 무채색이에요. 다들 보시면. 왜 이 양반이 회색이나 무채색을 많이 썼냐면, 이 양반이 이게 보면 그 당시에는 물감이 겁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물감이 겁나 비싸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고가 그지같이 살았어요. 이게 저기 월세방에서 저기 월세돈 낼 돈도 없어가지고 막 전전하고 그지같이 살았어. 그건 다 이제 방고 일화를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기 월세도 못 낼 정도였으면, 방세도 못 낼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는 물감이